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핑이나 패들보드 처음 배울 때 바닷물 잔뜩 먹고 막 허우적대 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물놀이 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살리려고 작동하는 그 생존 본능이 우리를 패닉에 빠뜨리는 주범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저희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참 흥미롭죠. 저희가 말리포 바다 캠프의 실제 서핑 그리고 패들보드 안전 강좌 텍스트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봤고요. 여기에 훈련 모습이 담긴 시각 자료들도 같이 종합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진 자료들 보니까 막 붉은 석양 아래에서 파도를 가르는 멋진 흑인 서퍼의 모습도 있고 물보라를 쫙 일으키면서 턴을 하는 아주 쿨한 이미지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서핑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화려한 사진들보다 해변 모래사장 위에서 엎드려서 막 훈련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거기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 모래 위에서 패들링 연습하던 그 사진 말씀이시죠? 네네. 바다 위에서의 그 모든 화려한 기술이나 쿨한 모습들은 결국 육지에서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훈련 그리고 안전 원칙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멋지게 파도를 타는 법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포를 통제하고 또 보이지 않는 물리적 힘을 역이용해서 안전을 확보하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본능의 문제, 물을 먹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니, 물이 덮쳐올 때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는 게 수영 실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약간 뇌 시스템 오류 같은 건데요.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물에 떨어지거나 확 휩실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놀란 반응, 즉 스타트 리스폰스라는 게 오게 됩니다. 아, 놀란 반응이요? 막 깜짝 놀라는 거요? 네, 맞아요. 그때 우리 뇌는 지금 빨리 공기를 확보해야 해 이렇게 다급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헉 하고 크게 벌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아하, 생존을 위한 반사작용이군요. 네네. 그런데 하필 그 놀람 장소가 물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대신에 짠 바닷물이 대량으로 식도랑 기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코가 매운 것 같네요. 물리적인 위협이 오기도 전에 우리 몸의 소프트웨어부터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첫 번째 기술은 보드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파들링인가요? 아니요. 물에 빠질 때 무조건 억지로라도 입을 앙다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 놀란 반응 자체를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훈련이죠.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날아오는 야구공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는 걸 억지로 참아야 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코로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 리듬을 유지하면서 입만 꽉 닫고 있어도 한 1, 2초 정도 짧은 순간 물속에 잠기는 건 신체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거든요. 아, 사실 물에 잠깐 빠진다고 바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바로 그 단순한 통제력이 나는 물에 빠져도 숨이 막히지 않는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수강생을 교육할 때요, 웬만하면 물에 안 빠지고 보드 위에 계속 서 있게 잡아주는 게 더 성공적인 강습 아닐까요? 왜 굳이 백신 맞히듯이 사람들을 일부러 물에 빠뜨려야 하죠? 처음부터 빠지면 수강생들이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체험하고 진짜 훈련이 갈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한번 보드 타보고 멋진 사진 찍는 게 목적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심 얕은 곳에서 강사가 절대 안 넘어지게 꼭 잡아주는 게 맞아요. 보통 관광지 가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바다라는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보드를 탄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훈련의 핵심은 의도적 낙수 체험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넘어지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얕은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드에서 미끄러져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감각, 이걸 몸에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아하, 뇌한테 나는 안전하다라는 데이터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패들보드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잃으면 순간적으로 깊은 물에 쑥 잠기는 느낌이 들고
서핑은 파도에 말려서 약간 세탁기처럼 막 구르는 그런 연속적인 전복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휴, 세탁기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뇌가 내가 물에 빠져도 언제든 안전하게 떠오르는구나 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통제된 공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네요. 물에 안 빠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내 머릿속에 패닉 버튼이 눌리지 않게 세팅하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 심리적 세팅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죠. 자, 그럼 그렇게 멘탈을 꽉 잡아서 물속에서도 숨은 제대로 쉰다고 해보죠. 그런데 숨만 잘 쉰다고 파도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멘탈 다음에는 보드라는 장비랑 파도 사이에 물리 법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물리학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노즈 다이빙 현상입니다. 아, 노즈 다이빙. 단어부터가 벌써 앞으로 꼬꾸라지는 느낌이네요. 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겪으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물리적 붕괴의 순간이죠. 아까 저희가 봤던 사진 자료 중에서 얕은 파도에서 노란색 보드를 타던 여성분이 앞쪽으로 확 처박히면서 물보라와 함께 허공으로 튕겨나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보드 앞부분이 물에 푹 잠겨버리던데요? 그게 딱 노즈 다이빙 상황입니다. 보드의 앞부분, 즉 노즈가 물속으로 깊이 박히면서 보드 뒤쪽이 들려버리고 그 지렛대 원리 같은 반동 때문에 서퍼가 앞으로 크게 꼬꾸라져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와, 튕겨 나가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것도 무섭지만 막 보드도 같이 공중으로 뜨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내가 물에 빠진 직후에 허공으로 같이 떠올랐던 그 크고 단단한 보드가 내 머리 위로 쾅 하고 떨어지는 2차 충돌입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메커니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요? 제가 파도를 타려고 보드에 엎드려서 막 패들링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다가오는 파도의 속도보다 제 속도가 더 느려요. 그럼 상식적으로 파도가 제 밑을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리고 저는 파도 뒤로 쳐져야 정상 아닌가요? 왜 갑자기 보드 앞구리가 물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파도를 단순히 앞으로 쭉 전진하는 벽, 물의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그 메커니즘을 오해하기 쉽거든요. 장벽이 아니면요? 파도가 해변으로 다가올수록 수심이 얕아지잖아요. 그러면 바다 밑바닥에 부딪힌 물의 에너지가 위쪽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뒷면이 평평한 게 아니라 가파른 언덕이나 산등성이처럼 변하는 거죠. 아, 위로 솟구치니까요. 네. 만약에 서퍼가 패들링을 엄청 열심히 해서 파도 속도랑 비슷하게 빠르다면 보드는 그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면 느리면 언덕을 못 넘어가나요? 다가오는 파도의 그 가파른 경사면이 보드의 뒷부분, 즉 테일 밑으로 스멀스멀 파고들면서 보드 꼬리를 뒤에서 강하게 확 틀어 올려버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내 보드 엉덩이를 밀고 올라온다고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와, 듣다 보니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마치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쌩쌩 달리는데 누가 뒤에서 제 자전거 뒷바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럼 당연히 앞바퀴는 땅에 확 처박히고 몸은 핸들 너머로 튕겨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찔한 상태에서 초보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더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요? 마음이 급하니까 파도를 어떻게든 이번에 꼭 잡아보려고 무의식적으로 상체를 보도 앞쪽으로 꾹 숙여버려요. 체중이 앞으로 확 쏠려 있는 상태인데 뒤쪽 꼬리까지 파도가 번쩍 들어 올리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도 앞부분이 수면을 뚫고 물속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 자전거 뒷바퀴가 들리는데 앞브레이크까지 꽉 잡아버린 꼴이네요. 아주 확실하게 뒤집어지겠네요. 네,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 끔찍한 물리학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 역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파도의 속도와 내 속도를 동기화시키는 폭발적인 패들링이에요. 아, 엔진 출력을 높여서 파도보다 먼저 도망가라? 네네. 파도가 내 보드를 들어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뱃머리를 내밀고 경사면을 타고 슉 내려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도의 경사가 뒤에서 볼 때 너무 가파르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상체를 번쩍 들거나 가슴을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뒤로 옮겨주는 겁니다.
아하, 앞브레이크 대신 뒷브레이크를 잡는 거군요. 보드의 앞이 물에 안 박히게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요. 맞아요. 속도를 맞추거나 중심을 빼거나.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스마트한 예방법인데요. 각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해변을 향해서 무조건 정면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파도의 결을 따라서 대각선, 즉 사선으로 진입하는 거죠. 아, 이거 알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스킥하고 일직선으로 쫙 내려오면 경사가 깎아지른 듯이 무섭지만 지그재그로 비스듬히 턴하면서 내려오면 경사가 훨씬 완만해지는 거랑 같은 원리군요. 오늘 비유가 정말 좋으신데요. 정확히 그 이치입니다. 대각선으로 진입을 하면 보드가 체감하는 경사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져서 노즈 다이빙이 발생할 확률 자체를 물리적으로 팍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이 최고죠. 그런데 전문가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예방을 열심히 해도 초보 시절에는 언젠가 한 번은 튕겨나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미 허공을 날고 있을 때는 상체 들고 뭐 각도 틀고 할 틈도 없잖아요. 네, 사실 그때는 좀 늦었죠. 그때는 대체 어떻게 떨어져야 안 다치고 생존할 수 있습니까? 허공에 붕 뜨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조건 반사적으로 양팔로 내 머리를 단단히 감싸 안아야 합니다. 아까 보드가 머리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2차 충돌. 네. 바다에 빠질 때 멍이 드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핀이 달린 단단한 보드에 머리를 맞으면 기절을 하거나 정말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물속에서 기절하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넘어질 때는 몸을 둥글게 말고 반드시 머리를 보호한 채로 떨어져야 하고요.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뜰 때도요? 네, 내 보드가 지금 당장 내 머리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두 팔로 내 머리 위에 X자나 방어막을 촥 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올라와야 합니다. 와, 이건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 자세를 근육에 아예 각인을 시켜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숨막히는 공포를 다루는 심리적 세팅, 그리고 보드가 뒤집어지는 물리적 역학까지 짚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눈앞에 있는 파도라는 1차적 위협을 넘어서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다음 내용이더라고요. 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울 수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바다가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일 때 우리를 슬며시 덮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거든요. 네, 바로 바다의 흐름 자체에 휩쓸려가는 드리프팅, 즉 떠밀림 현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본 말리포 바다 캠프의 환경을 예로 들어 분석해보면 이 위험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말리포 해변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곳은 여름철에 주로 남풍이 불어오고요. 해저 지형의 영향 때문에 조류가 쉼없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화롭다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가 서퍼를 계속해서 바다 바깥쪽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완전히 거대한 런닝머신 위에 서 있는 거랑 똑같네요. 제가 런닝머신 전원을 켠 적도 없는데 바닥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바다는 어디를 둘러봐도 그냥 다 똑같은 수평선이고 물뿐이니까 풍경이 안 변해서 밀려가는 걸 체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이에요. 특히 패들보드 같은 경우는 보드 위에 일어서서 노를 젓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꼿꼿이 서 있죠. 그러면 사람의 몸 자체가 거대한 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람의 힘을 정면으로 딱 받으면서 떠밀려가는 속도가 엎드려 타는 서프보드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 빠르죠. 아, 몸이 돛담배에 돛이 돼버리는 거군요. 네. 그런데 초보자들은 순풍을 타고 조리에 몸을 맡긴 채로 쭉쭉 밀려나가니까 힘도 안 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나 오늘 보드 엄청 잘 타는데? 하면서 그 상황을 그냥 즐깁니다. 어우,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상해서 뒤를 쓱 돌아보면 해변의 파라솔이나 사람들이 개미만하게 보일 정도로 아득하게 멀어져 있는 걸 그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밀려간 걸 깨달았을 때가 문제인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멀어졌으면 그냥 뱃머리를 휙 돌려서 미친 듯이 노를 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타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체력도 남아 있을 테고요. 보드 위에 떠 있으니 당장 가라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정말 위험한 함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갈 때는 순풍이었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 거대한 맞바람과 역방향의 주류를 오로지 내 팔 근육의 힘만으로 뚫고 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을 좀 빡세게 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자연의 힘이랑 싸워야 하니까요? 네, 자연의 거대한 저항력이 밀어내는 힘, 그리고 인간의 팔 근육이 당기는 힘이 정면 충돌하면요.
인간의 체력은 문자 그대로 단 몇 분 안에 0%로 방전되어 버립니다. 죽어라 땀 흘리면서 패들링을 해도 앞으로 1m도 못 나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결국 팔이 아예 안 올라가서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는 거죠. 와, 아까 그 러닝머신으로 치면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20km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 달리기 속도는 시속 10km밖에 안 되는 거네요. 뛰면 뛸수록 숨만 차고 결국 뒤로 밀려나는 아주 끔찍한 상황?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러닝머신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환경을 읽고 내 동선을 설계하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요? 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육상의 고정된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해변에 있는 특징적인 뾰족한 건물 아니면 빨간 등대 혹은 커다란 기암괴석 같은 걸 눈에 딱 담아둬야 해요. 아, 육지 쪽에 표식을 해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 위에서 놀면서도 한 10초, 20초 단위로 계속 그 기준점을 쳐다보면서 내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는지 아니면 바다 바깥으로 빠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바다에는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으니까 내 눈하고 육지에 건물을 잇는 가상의 GPS 시스템을 머릿속에 계속 켜둬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움직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역방향 이동 전략입니다. 역방향 이동이요? 네, 물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가고 싶은 방향,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바람이 불어오는 쪽, 조류가 밀려오는 쪽을 향해서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패들링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아, 아예 처음부터 제일 힘든 방향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내 체력이 100% 꽉 차 있을 때 가장 힘든 환경과 싸워서 상류 쪽으로 포지션을 미리 옮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위쪽으로 잔뜩 올라가서 재밌게 놀다 보면 체력이 빠질 때쯤엔 자연스럽게 바람과 조류에 밀려서 다시 원래 내가 출발했던 안전한 베이스 캠프 쪽으로 스르륵 내려오게 되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뭐. 돌아올 때는 체력이 다 빠져도 조류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니까 알아서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예 판을 짜놓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다 안전 규정에는 체력이 50% 남았을 때 무조건 복귀를 시작하라는 철칙이 있어요. 강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한 명의 수강생이라도 조류에 밀려서 통제선을 벗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즉각 전체 강습을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엄격한 매뉴얼이 있죠. 아, 한 명이라도 밀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가 순식간에 표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쫙 종합해 보니까요. 서핑과 패들보드에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신체적 기술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훨씬 복합적이죠. 예상치 못한 낙수 순간에 본성을 억누르고 입을 닫는 호흡의 통제, 그리고 파도의 물리 에너지를 읽어내고 무게중심을 옮기는 역학적 대처, 마지막으로 풍경에 속지 않고 바람과 조류라는 보이지 않는 환경의 힘을 계산해서 내 동선을 기획하는 전략적 사고, 이 모든 것의 결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한 말리포 캠프의 교육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된 판단력이다. 훈련된 판단력, 참 멋진 말이네요. 위험 자체를 아예 안 겪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내 머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미리 훈련하는 과정. 그게 바로 바다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진짜 실력인 셈이죠. 와, 오늘 이 신층 탐구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때린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료 말미에 적혀있던 약간 철학적인 명제였어요. 전문가님도 보셨죠? 아, 그 문장이요? 네, 기억납니다. 안전은 상대적이다. 같은 파도라도 숙련자에게는 놀이터이고 훈련 환경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죽음의 위험 환경이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에 완벽하게 통제된 안전한 환경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100% 안전한 바다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파도가 아예 치지 않는 잔잔한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맞습니다. 비단 바다 위에서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도나 위기가 확 덮칠 때 본능적으로 패닉하기보다는 일단 입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트렌드나 상황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나만의 육상 기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바다 생존법이 우리 삶에도 정말 깊은 통찰을 주네요. 결국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바다 자체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칠고 변덕스러운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내 안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냈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번에 바다를 혹은 삶의 거친 파도를 마주하시게 될 때 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의 역량은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항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